저는 꽤 오래전 공연부터 데이식스 공연을 맞아요. 보러 다녔었는데 그 네. 작은 클럽에서 공연할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너무나 큰 곳에서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매진을 시키는 그렇죠. 가수가 좀 돼버렸어요. 매진? 네. 대단하죠 정말. 2015년에 데뷔한 그룹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네. 내년이 딱 10년이 10년이 되는, 되는데 네. 뭐 다 군대도 갔다 오고.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네. 네. 여러모로 진짜 좀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긴 호흡으로 항상 활동하는 팀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맞아요. 부분이 네. 있는데 이런 9년, 10년 차에 커리어 하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네. 좋아요. 왜냐면 네, 네. 1, 2년 차 정도의 뭐 반짝 신인으로 사랑을 받거나 보통 아이돌 그룹 뭐 전성기라고 이야기되는 3, 4년 차 정도의 피크를 찍는 것도 뭐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뭐 좀 뭐 밀리지 않아? 뭐 이제 좀 뭐 신선함이 사라지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그런 어떤 꾸준히 해온 자신만의 것으로 대중들에게 더 넓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중가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훈장 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데이식스가 지금 사실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지점이 네. 더 많은 분들께 호응을 얻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 네. 10년 동안 쌓인 맞아요, 서사도 맞아요. 있고 네. 히트곡도 쌓여왔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그렇죠. 있죠. 저는 밴드라는 그 형태가 사실 네. K-팝에서는 그렇게 막 일반적으로 K-팝 하면 떠올리는 그런 형태는 그쵸. 아니었잖아요. 네네. 아직도 데이식스 얘기하면은 데이식스 아이돌이잖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데이식스가 무슨 그쵸. 아이돌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굉장히 네. 극과 극을 달리는 네,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아이돌형 아니다 밴드형 아이돌이라고 밴드형 이제 아이돌. 요즘은 거의 이야기를 밴드형 하죠. 아이돌. 밴드 영화 근데 뭐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자신들의 컨셉트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뭐 그렇게 거부감들을 많이 갖지 않는 것 네. 같고 그것은 결국에 뭐 예를 들면 뭐 엠플라잉 같은 팀도 있고 또 더 선배로 가면 뭐 CN블루나 네, FT 아일랜드 같은 그죠. 팀들이 이제 또 존재해 왔던 그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일종의 증명을 해온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데이식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의 인기를 만드는데 가장 기반이 됐던 게 노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10년 동안 쌓아놓았던 노래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이들이 공백기를 가지고 있던 동안의 막 차트인과 역주행. 역주행을 네, 시키고 네. 이제 그 곡들을 기반으로 제대했을 때 짠 하고 웰컴 투 더 쇼 했을 네. 때 다들 네. 환호를 했던 어떤 이런 맥락이 여태까지 없었던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 또 올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음악을 해오는 아티스트들이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어준 네. 것 같아서 네. 저는 계속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사실 그게 K-팝 아이돌 하면 왜 K-팝이 칼군무에 퍼포먼스에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밴드형 아이돌은 춤을 출 수는 없지. 그렇게는 네. 춤을 못 네, 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K-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댄스를 포함한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면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네. 퍼포먼스는 없어서 그러니까. 그 한국대중음악상에서도 데이식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 모던락 부문의 후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K-팝 부문에는 네. 춤 춤까지 퍼포먼스가 같이, 더해진 네. 댄스 네. 음악이 주로 다뤄지고 네. 있어서 네. 그래서 미묘한 그 경계에 그러니까요. 걸쳐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이 팀뿐만 아니라 아까 이영지 씨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메시지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식스가 어쨌든 밴드 음악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조금 더 사람들이 요새 말하는 왜 진정성이라는 네. 표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밴드 음악의 외형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잘 녹여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렇게 됐던 곡이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 페이지가 한패들. 될 수 있게 네. 네, 그런 곡.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 밴드 사운드를 통해서 희망을 줄 수 있고 네. 위안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합치가 너무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와중에 이제
가사에 대한 중요성도 이 팀이 네. 저는 정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식스가 쓰는 가사들이 이제는 너무나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네. 있고 그리고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이 가사에 담긴 맥락 같은 거를 자신들의 현재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됐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데이식스가 어쨌든 영향을 끼친 가장 큰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 네. 대표적인 히트곡이 해피 같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네. 사실 타이틀곡도 아니고 그냥 앨범의 수록곡이었는데 네. 음원 차트에서 타이틀곡을 누르고 1위를 맞아요. 차지하고 네. 꽤 오래 집권을 그쵸, 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해피 가사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네. 던지는데 그냥 내용이 그거야. 나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할 수 없어.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네. 누구나 매일 생각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멜로디를 네. 가진 곡과 함께 쉽고 편하게 대중들에게 언제나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데이식스가 네. 가진 가장 큰 밴드이자 대중가수로서의 매력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밴드인데 사실 네. 데이식스만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맞아요. 이런 불만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네. 잘 되니까. 맞아요. 제 네. 주변에는 네. 루시, 원희 네. 같은 또 음. 밴드형 아이돌들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맞아요. 들었고 그리고 그 그룹들의 콘서트를 챙기는 팬들이 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밴드형 아이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운드가 가진 매력 자체에 이제 매료가 되다 보니 네. 이제 다른 콘서트 현장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네. 그런 팬들이 네. 많이 늘면서 데이식스만 좋아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페스티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 사운드를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사실 페스티벌에서. 페스티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밴드들에 대한 관심도도 진짜 많이 늘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실리카겔 이야기 안 안 할 할 수 수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메이저 뭐 오버그라운드에서는 데이식스가 이 밴드 붐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네. 보면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실리카겔이라고 네. 하는 공교롭게도 데이식스와 앨범 발매 데뷔 연도가 같은 아, 네. 팀이 또 있는데 네. 이 팀도 지금 이제 전성기를 보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해외 쪽에서 웨이브 투어스라고 하는 밴드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얻어서 지금 현재 미국 투어 끝났나 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미국, 캐나다, 북미 네. 중심으로 25개 장소에서 규모도 작지가 않아요. 웬만한 한 중급 아이돌 정도 되는 수천석을 네. 가지고 있는 공연장을 위주로 투어를 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같은 곳들에서는 역시 한국 음악 가운데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좀 전방위적으로 밴드 음악이라는 것이 불과 한 5, 6년, 6, 네. 7년 전에 비해서 좀 멋진 음악, 어. 재밌는 음악, 좀 힙한 그러게요. 음악으로 네. 이야기가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요즘 바뀐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희아 씨가 아까 잠깐 이야기해주신 페스티벌도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되면서 네. 지금 국내에서 붐업이 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엔데믹 분위기를 타면서 특히 또 그런 네. 시장이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올해 새롭게 시작한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고요. 페스티벌 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막 한 10만 명씩 오는 막 대형 페스티벌 네, 헤드라이너는 무조건 외국의 네. 유명한 네. 락가수 이것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관심 제일 있었던 것도 많이 뭐 바뀌었죠. 흑인 음악 페스티벌, 국내 흑인 음악만 다루는 뭐 RSS 페스티벌이랄지 아니면 또 올해 여름에는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뮤지션들만 다루는 아시안 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아파페라고 줄여서 네. 이야기하는데 이런 페스티벌이 1회를 개최하기도 할 정도로 진짜 이 밴드 음악이라는 것이 지금 음악을 좀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언급이 많이 되는 네.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